안녕하세요. 전투태제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방송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보니까 그 구독하시는 분이 한 명이 늘었더라고요. 그 참 별거 아니지만은 제가 이걸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와닿게 이렇게 하는 것로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뭐 구독자라든가 뭐 그런 게 많이 늘어나진 않는데, 그래도 아무튼 늘어난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신기하고 기분이 막 좋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뭐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또 고맙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요새 좀 깨닫는 거 자꾸 느껴지는 그런 어떤 감정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직관력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제가 이제 두 군데 과외 수업이 있어요. 일반인들은 아니고 이제 대학원 이상인 사람들한테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참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미술을 독학으로 공부했다고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입시를 하고 그런 걸 거쳐가지고 이제 미술 작가가 되려고 하고 현재 뭐 활동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런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 땅에서 살아왔지만 다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죠. 제가 다르다고 느껴진 부분들은 뭐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는데,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어머니랑 이제 합정에 가는데, 지하철이 공짜예요. 예. 65세 이상인가 하면은 공짜예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65세가 훨씬 지나셨으니까 공짜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한테 아들아, 이런 건 참 우리나라가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엄마, 우리가 외국에 안 살아봐서 그렇지, 아마 외국은 이러한 복지나 이런 것들이 뭐 몇십 년 전에 된 경우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몇몇 개 혜택을 받으면 우리나라가 좋아졌다. 라고 얘기를,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거는 당연히 세금을 내고 사는 국민으로서 받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해서 어머니가 그 헬조선스러운, 헬꼰대스러운 그런 것들이 거의 사라지셨어요. 사물을 보는데 필요한 어떤 냉정함,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TV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또 어디다가 돈을 떼 처먹으려고 저런 저지랄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냉철한 어떤 두뇌 회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 점점.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예.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 아버지하고는 말이 안 통해. 저 꼰대들하고는, 이런, 저는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머니는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데, 오늘은 아무튼 직관력에 대한 거를 얘기할게요. 제가 요새 과외를 준비 중이에요. 하진 않고. 되게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되게 하기 싫어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1개월에서 3개월, 혹은 3개월에서 6개월을 받게 되면은 이 안에 터득할 수 있는 어떤 터득할 수 있는 1에서 6개월 동안 터득할 수 있는 스킬을 얻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스킬하고요, 노하우, 이거가 생기면은 이제 어떤 미술 작업을
잘 하게 되는 거예요. 스킬하고 노하우. 이 두 개는 뭐에서 생겨나면 경험에서 생겨나죠. 경험. 근데 요새 제가 황당한 경우를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시작해 나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미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하려면은, 이제, 매일 그려야 돼요. 매일. 매일 그림을 그려야죠. 그림을 그리건, 조소 작업을 하건, 저는 요새 이제 이 피규어 만들기 하죠. 피규어 중에서 이제 원피스에서 루피를 만들고 있어요. 요새 매일 해야죠. 지금 시작한 지 한 몇 개월 됐을까요? 한 3, 4, 4, 5개월, 4개월 정도 됐을 것 같은데, 4개월? 예,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매일 거의 안 빠지고 한 것 같아요. 이런 거를 하려면은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두상을 만들 때 해골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서 뭐 이런 간격들을 재고 뭐 하고 막 복잡하게 하는데, 뭐 1.618, 뭐 황금 비율 이런 거, 어 비트 비우스 비트비루스나 잠깐만 찾아볼게요. 직관력에 대한 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 잠깐만요.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이에요. 인체 비례에 대한 건데요. 이거 잘 아시죠? 여기에서 여기 거리는 어떻고 뭐하고 뭐 이쪽 배꼽에서 이렇게 돌리면 원 그거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인데, 비트루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비트루비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시만요. 오랜만에 했더니 잊어버렸네. 키를 잊어버렸어요. 비트루 비트루였나? 비트루비우스라는 사람이 뭐냐면은 이제 건축가예요. 건축가고요. 그 그리스 신전 만들고 그러는 사람인데,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요렇게 이제 기둥이 요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꽃 모양도 있고 요렇게 된 모양도 있고, 뭐 이쪽에 막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뭐 코린트 양식, 이오니아 양식 뭐 이런 거 있어요. 3기로 나눠지는데, 뭐 파르테논 신전은 어떻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좀 밑으로 갈수록 커지잖아요. 지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인체 비례에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런 거 하는데, 사람들은 저런 걸 다 외우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그냥 미술 잘했어요. 그냥 타고난 거죠. 많이 타고난 사람도 있고 또 조금 타고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가수도 가창력이, 그러니까 고음만 올라간다고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힙합 곡 되게 좋아하고요. 리쌍 좋아해요. 그러니까 갱스터 랩 같은 거를 주로 들었었는데, 이제 리쌍 그 비트가 좀 저하고 잘 맞고, 예, 그래요. 그리고 갱스터 랩 종류도 다 좋아하고 그래요. 그 되게 그런 다양성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훈련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라는데, 이런 거를 이제 달달달달달 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저한테 과외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래서 뭐 6개월간 이렇게 받게 되면은요, 이 사람들은요 사실 원하고자 하는 어떤 저한테 필요한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답이 나져 있어요.
요구 조건이 있는 거죠. 요구 조건. 이렇게 해달라라는 거죠. 물론 저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한테는 이것만 가르쳐 주면 된다. 당장 급한 게 이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있고요. 그리고 이 저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은 자기한테 맞춰서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손 연습을 한다. 예를 들어서 한다든가 삼각형을 뭐 했는데 물감성 이런 것도 검색해 보면 나오거든요. 검색을 해서 나오면은 자기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아, 글씨 너무 못 쓰는데. 저 뭐 그냥 되게 대충대충 하는 편이에요. 아무튼 뭐 핑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이러는 편인데, 뭐라 그러지? 학교 수업처럼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다들. 예? 이렇게 커리큘럼이. 저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제일 중요한 한 거는 뭐냐면 꾸준히거든요. 꾸준히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사람들 만나면 이제 3시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수업을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은, 일주일에 뭐 24시간 곱하기 7 하면은 뭐 시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겨우 3시간도 못하지. 3시간만 제가 책임지는 거거든요. 내가 떠나고 나면은, 그냥 나태해져야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거죠. 예. 심하게 얘기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의 1년과 나의 일주일 시간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1년 동안 정말 관심 없이 있다가 어쩔 때 한 번씩 반짝반짝 하는 거죠. 저는 1년 내내 계속 하고요. 그냥 이게 습관이에요. 제일 중요하고. 뭐 이게 재밌어서 좋아서 뭐 어떤 희망차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 밥 먹는 것처럼. 밥 먹는 걸 습관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아무튼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직관력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 직관력 한번 여기 찾아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봐볼게요. 판단이나 추리 따위의 사유작용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딱 보면은 이런 거잖아요. 잠시만요. 자, A라고 하는 거를 B에다 옮기는 행위를 해요. 예, 그림 연습하는 동안. 연습. A가 뭐 삼각뿔이면은 B도 삼각뿔을 만들어야죠. 이거보다 잘 그리게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거보다 못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A라는 거를 B로 옮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아무리 똑같이 자대고 그리고 뭐하고 하더라도 달라요. 영원히 같을 수는 없어요. 이 두 개가 영원히 같을 수는 없어요. 달라요, 계속. 그러면은 뭐냐면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어떤 제가 얘기한 스킬이 필요하죠, 스킬. 계속 하다 보면은 경험이 누적이 되다 보면은요, 스킬과 노하우가 쌓여요. 이거는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 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림을 11년째 그리고 있어요. 되게 늦게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11년째 그림을 이제 현대미술 서양화 작가로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돈 벌려고 그냥 다 때려치고 하다가 피규어를 만들어 조소 쪽으로 바꾼 거죠. 하고 있는데 11년을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한 거예요. 찌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찌질한 삶. 돈도 잘 못 벌고. 아무튼 이게 멋지게 보이려고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내 삶은 이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11년 동안 쌓인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쌓인 경험에 대한 부분에서 몇몇 개를 추려가지고
자기한테 11년 동안 쌓인 경험 중에서 노하우 그리고 스킬 이거를 1년에 겨우 한 100시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1에서 6개월 동안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도 그 사람을 잘하게 만들 수 있는데 제가 떠나고 나면은 다시 똑같아져요. 누가 항상 그 사람들 옆에는 누가 항상 따라다녀야 돼요. 따라다녀야지 이 사람들한테 공부해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야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무튼 미술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미술이라는 것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미술이 주는 이미지 어떤 여러 가지 뭐 우아하거나 뭐 하거나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랑 완전히 반대지만은 찌질이에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무관심한 사람들이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터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나라 미술은 무엇을 하기 위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죠? 한국 미술. 뭐냐면 무엇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죠, 입시. 다시 입시. 입시라는 건 뭐냐면요. 대학 들어가면요. 땡이에요, 땡. 그쵸? 더 이상 목적이 완전히 사라진 거잖아요. 땡이에요. 대학 들어가나. 그 다음엔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안 쓰잖아요. 근데 여기에 굳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고 하물며 입시 미술을 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이미 답을 내고 있어요. 자,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라이프 스타일이죠. 요새 뭐 이제 금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금손이라고. 금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손이 쉴 새 없이 계속 움직이면서 기쁠 때도 있고 머릿속에서는 계속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희망이라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요새 최근 작업 보여줄게요. 많이 늘었어요. 자, 요거 루피 요만큼 만들었고요.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계속 이거를 만들고 있는데 그나마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다음 거를 지금 이 시간에 굽고 있는데 그건 조금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건 더 잘 나올 테고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또 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사이에 이제 어느 정도 뭐라고 하지 바깥에 내보내서 완성을 해서 보여줄 만큼의 그런 퀄리티라고 하는 조악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머리카락 하는데 되게 어려웠고요. 이 해골뼈 부분을 잠시만요. 어디 보자.
빨간색으로 할게요. 보여줄게. 이제 여기 있는 데가 이거 잘 안 보이네. 밝은색으로 좀 해볼까? 이것도 안 보인다. 이거 뭐 흐리게 해서 하는 거 있는데 아이씨 모르겠다. 그냥 이걸로 할게요. 안 보이면 뭐 할 수 없는 거니까. 자 여기 있는데 해골이 있잖아요. 해골 이렇게 여기 이제 구멍 콧구멍 이렇게 있고 이 해골이 있고 여기 입 치아가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 뼈 있고 이렇게 저번에 한번 또 해골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해골이 있잖아요. 해골이 있고 여기 이제 뺨에 해당하는 부분에 살을 안 붙였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그림만 보고 하니까 뺨에 붙인 부분에 있으니까 이 모습에서 정면에서는 괜찮은데 측면으로 돌리면 이상하고 그러니까 옆에 45도 각도로 돌리면은 얼굴이 막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D를 이제 3D로 옮기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을 이쪽에다 하는데 이제 뭐 많은 여러 가지 피규어들을 보고 했지만 하는데 되게 좀 어려웠었고요. 이 다음 거는 완전히 이제 그림만 보고 만든 건데 더 잘 만든 것 같아요. 더 잘 만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2D를 3D로 제대로 옮겼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2D가 3D로 되기만 했지 2D스러운 느낌은 좀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또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나오기 위해서 헤드 머리통 제작을 아마 한 개에서 6개 혹은 7개 6에서 7개 이후에 물론 제대로 완성한 건 없지만 이게 한 8번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하는 게 이제 9번이고 제가 봤을 때 한 11에서 15번 사이에면은 조악하지 않은 그런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래서 이 직관력에 대한 거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냥 딱 보면은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A하고 B에 대해서 얘기한 거 있었잖아요. 요거랑 요 두 개는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예, 비슷하게 그려야 된다라는 건데요. 직관력으로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거는 일단 크기에 대한 거 알아요. 크기. 예를 들어서 저 앞에 어떤 사람이 2명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누가 키가 큰지 알아볼 수 있고요. 누가 더 뚱뚱한지 알아볼 수 있고요. 누가 더 잘생겼는지 알아볼 수 있고, 누가 더 팔이 긴지 알아볼 수 있고, 이런 어떤 크기, 그러니까 부피가 됐건, 됐건, 이런 어떤 크고 작고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요. 차이점. 공부하는데 필요한 거는 저는 이거 하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 자, 우리가 요 네모를 제가 그렸어요. 어. 이거랑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이쪽하고 1번하고 2번하고 면적이 2번이 큰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더 해볼게요. 자, 1번하고 3번하고 비교를 하면요. 3번이 확실히 커요. 이게 커. 그렇죠? 이거는 이거에 비해서 작고요. 그러면은 이게 무조건 큰 거예요. 예? 근데 이거랑 비교해 보면은 여기 모양이 조금 더 나와 있고 여긴 좀 깎이고 여긴 좀 더 길고 할 것 같으면 이건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 정도까지는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75인 사람과 177인 사람을 구분하기는 힘든데 175랑 185는 쉽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175랑 177이 구분이 안 되면은요, 얼굴 형태나 뭐 이런 거 차이 때문에 나는 거지. 이 175라는 거에서 2cm는 굉장히 작은 차이예요. 무시해도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직관력을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차이점만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뭐 할 때 이론을 막 숙달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학교에서 하는 커리큘럼이에요. 커리큘럼인데 이 커리큘럼대로 사회는 돌아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회사에 들어가요. 회사에 들어가면은요 안 알려줘요. 잘 일을 잘 안 알려줘. 왜 잘 안 알려주냐면 다들 졸라 바빠요. 바쁨.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일을 잘 가르쳐 줄 수가 못하고 또 신입이 언제 때려칠지 모르니까 바쁘고 뭐하니까 일을 잘 안 가르쳐 주고 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안 가르쳐 줘요. 근데 이 시간이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이렇게 지나면은요 이 정도 지나면은 일을 다 잘해요. 일을. 회사에서 부려먹기 좋게 일을 잘하게 되죠. 근데 사회는 어떤 식이냐면은 사회는 이런 식이에요. 사회 일 3년 차 3년 차 하면 일을 잘해요. 한 회사 들어가서. 이거는 왜 잘하냐면요. 매일 노예짓을 하고 사니까요. 내가 하기 싫은데 돈 때문에 하는 노예짓. 이것을 하기 때문에 기분 나쁘죠. 아무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거고요. 이건 돈을 벌죠. 돈 벌기. 예, 요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교라고 하는 거에서 보면은 일단 가르쳐요. 커리큘럼. 그리고 이거를 매일 해요. 매일. 매일 하는데 이거를 학교를 딱 그만두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쓰고요. 자, 이거를 있잖아요. 늘 모든 배움에 당신들이,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적용을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돈을 그냥 지불을 하고요. 그리고 커리큘럼을 짜서 받고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하고 자기가 하는 요구 조건을 들고 하면은요. 이 해가지고 하면은 딱 필요한 거 하니까 그게 안 돼요. 경험이 쌓일 수가 없어요. 되게 황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하기 싫은 거에 대한 거는 마스터가 돼요. 마스터가 돼요. 아니, 마스터는 아무튼 대충 뭐 마스터가 돼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이래요. 왜냐면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강제성.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질 않는 거죠. 저는 이제 미술 작가가 되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일단은 깨닫는 행위들을 먼저 했어요. 일단 시간이 지나면 시간을 나에게 투자를 하면은 매일 투자를 하면은 그림을 졸라 잘 그린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 연습에 대한 거를 매진하진 않고 바로 나한테 필요한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이건 시간이 지나서 포트폴리오, 이 포트폴리오 과외를 해요, 제가. 포트폴리오가 된 거죠. 5년 정도 쌓이고. 그래서 여러 군데서 상도 받고 뭐 하고 뭐 돈도 받고 돈도 벌고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미술 작가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해서 철학에 대한 공부를 좀 했어요. 철학. 뭔가 좀 고상해 보이잖아요. 고상해. 왜냐면은 이 철학가들이니 뭐니 과학자니 뭐 책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저 같은 경우 독학을 했기 때문에 스승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조언을 어디서 구했냐면요. 인류 최고 천재.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 어디 교수님 뭐니 해봤자 이런 사람들 절대 못 따라가요. 다빈치, 니체, 데카르트. 저 니체 굉장히 좋아해요. 데카르트. 뭐 이런 사람들을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조언을 얻어요. 자, 그러면은 뭐 동양 최초의 사상서라고 하는 논어, 공자의 말씀이에요. 공자님 말씀. 공자왈 이렇게 하는 그거가 논어고요. 맹자가 있어요. 맹자. 공자의 제자의 제자의 제자나 그럴까요? 맹자. 맹모상천지가 맹자. 맹자의 말씀에 대한 건 맹자예요. 맹자. 맹자가 있는데 이 맹자라는 것에 보면은 되게 좋은 말이 있어요. 기르면 자라지 않는 것이 없고 뭐 기르지 않으면 자라나는 것이 없다 뭐 이렇게 하는데 기르면 자라지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되게 괜찮아요. 저 그리고 이제 뭐 플라톤 저서 보면은 이제 플라톤의 그 스승이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도 일기 아니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도 일기, 이기, 삼기 이렇게 있어요. 일기는 이제 소크라테스의 말씀이고 이기는 이제 좀 나이가 좀 더 들었을 때죠. 소크라테스 반 플라톤 반 그리고 삼기는 이제 플라톤의 생각에 대한 건데 공부 조금 하다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런 것처럼 이런 것도 읽어보면서 내가 이 세상의 중심으로서 물론 나 혼자 생각하는 왜냐면 세상의 중심은 나니까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세상이겠죠. 그 세상을 보는 어떤 시각을 어떻게 키울까라는 어떤 의식을 갖기 위해서 의식. 이거는 이제 점점 크면서 더 정확해졌죠. 문제의식이죠. 문제의식. 그렇죠? 동물에 대한, 부모에 대한, 뭐, 애인에 대한, 돈에 대한, 직장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니체 나와요. 니체. 짜라투라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 거기 보면 나와요. 니체. 이거 글씨 안 쓸게요. 짜라투.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는 기르면 자라지 않는 것은 없다. 콩나물에다가 물 주면은 이거 뭐 교회에서도 얘기하고 하죠. 콩나물에다 물 주면은요. 물 주면 돼요. 물 많이 줘도 안 되고 물 주면 돼요. 물 주면은 자라납니다. 매일 하면은 다 돼요. 매일 하면은요. 직관력 키워지고요. 공부 있잖아요. 쓸데없이 막 파고 들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전 좀 재밌게 살았으면 하고요. 여유 있게 살았으면 하고 절제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그 얘기를 뭐 해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사람이 늘어난다는 건 되게 기분 좋은 일이에요. 한 사람이 탁 늘어나. 이렇게 뭐 그냥 되게 성의 없이 얘기하는데 누군가는 이걸 보고 괜찮네.
다음에 무슨 얘기 뭐 이럴까 어떨까 아무튼 그렇겠죠. 아 아무튼 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을 때 내가 미술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 순수 미술 시장은 이제 소더비, 크리스티 이런 데 있고 세계 미술 시장의 가장 큰 건 요새는 중국이에요. 자본에 따라서 움직이고 국력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여기 뭐 세계 1위부터 10위 요건 부록이라고 생각하세요. 요거 10위 작가들 중에 탑 중에 5인이 탑 5인이 이제 중국인이에요. 중국인인데 뭐 1년 매출이 6천억 정도 돼요. 1인당. 우리나라 전체 미술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에요. 한 명이. 게임도 안 되고. 대한민국 전체와 그 사람 한 명하고 되는. 우리나라는 미술을 좋아하지 않아요. 한국은 로비하고 인맥, 아름아름 다 이런 식이에요. 이 깊이 얘기하자면 진짜 여러 명 갑니다, 진짜. 아무튼 뭐 니까짓 게 뭐 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월호 사건에 대한 것들 다 알고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이런 열받는 마음을 집중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약자로 살아가죠. 다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걸로 해서 알고 있는데 제가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이 순수 미술은 있잖아요. 자, 모든 거에는 시장이 존재하죠. 시장이 존재해요. 시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물건이 있고요. 예, 물건이 있고 하나, 둘이 이제 만드는 사람. 공급자죠, 공급자. 공급자가 있고요. 3. 소비자가 있죠. 자, 가수가 됐건 뭐가 됐건 차가 됐건 뭐가 됐건 소비자가 마음에 들면은 공급자에 대한 거를에 대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이걸 사게 되는 건데요. 이 순수 미술은요,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이론가, 뭐 평론가죠, 평론가. 얘네들이 이걸 보고 자꾸 좋다. 그러니까 좋다. 좋다 하면은 이 사람이 만든 걸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요. 이거를. 근데 이제 말을 듣고 사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또 정치적인 것들부터 해서 뒷돈 뭐 그런 게 많죠. 아무튼 그런 식이에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봐봐요.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미슐랭 가이드 뭐 이 음식은 좀 더 훨씬 더 직관적이죠. 미슐랭 가이드가 뭐 해서 또 하면은 뭐 별 달아주잖아요. 별. 그거 다 권력이잖아요. 권력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좋다 하면은요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는 걸 해놓고 있잖아요. 남한테 다 시켜놓고 이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은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골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경기는 뭐냐면요. 100m 달리기에 100m. 뭐 태권도 같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차니까 어떻게 점수 올라가고 뭐 김연아 뭐 소치에서 올림픽 금메달 뭐 강탈당했다니 뭐니 이런 거 없이 100m는 그냥 졸라 떼어가지고 1등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속일 수가 없거든요. 뭐 가다가 중간에 누구 야 너 자빠져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은 거의 가장 깨끗한 그런 스포츠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미술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안 맞더라고요. 중간에 뭐 저도 되게 좋은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고 상류층 간의 어떤 그런 커넥션 같은 것도 하나씩 알아갖고 했는데 안 맞더라고요. 피규어 시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피규어 시장.
우리나라에서도 뭐 만든 그 3D 애니메이션 뭐 너츠인지 뭐 그 무슨 다람쥐 나오는데 845개 중국에서 사갔어요. 이유는 피규어 시장이 영화 시장보다 3배가 크대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판권과 저작권 모든 거를 가져가기 위해서 중국에서 사갔더라고요. 우리나라 뭐 백곰이니 뭐니 그런 것도 팔리고 다 팔렸잖아요. 한국에서는 어차피 여기에서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사고 파는데 필요한 거에 떨어지는 그런 어떤 콩고물, 우리 떨어지는 게 없으면은 어떻게 되면 규제를 걸어버려요. 규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졸라 이상한 규제들이 한국은 졸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콩고물을 안 주니까 규제만 걸어놓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외국으로 다 팔려나가고 다 사가고 다 하는 거야. 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 피규어 시장에서는 이제 원나풀,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라고 하는데 거의 원피스가 거의 뭐 90% 이상이에요. 꽉 잡고 있어요. 예. 피규어 시장. 이거 어떻게 됐냐면요. 공급자. 제가 되겠죠, 저. 공급자. 그리고 시장. 그리고 수요. 굉장히 프리미엄한 시장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핸드메이드 작품들, 프리미엄 작품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시장은 인터넷으로 돼 있고요. 그냥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뭐 예를 들어서 일종의 좋아요 같이 뭐 여러 가지 블로그나 이런 게 포스팅이 돼가지고 거기에 어떤 작가들이 이 수요자들을 만족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냥 여러 사람이 좋다 그러면 그 사람께 좋은 게 되는 거고요. 누가 봐도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얼마나 깔끔해요. 저는 이 부분에 되게 매력을 느꼈어요. 물론 우리나라 콘텐츠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생겨나지 않은 걸 거예요. 앞으로도 키워나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키우면 자라지 않는 것은 없다. 키우지 않으면은 자라나는 것은 없다라는 맹자의 말처럼, 맹자님 말씀처럼 우리나라는 키우지를 않거든요. 모든 것이 규제에 걸려 있는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그 어떤 그 플레이스, 공간 자체가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제약들이 졸라 많아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생겨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원피스 같은 거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와요. 중국에서는 아마 이제 조금씩 나올 거예요. 뭔가. 중국은 빠르게 흡수하는 나라니까요. 예.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지금 안 보이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 막 다 중국에 가 있잖아요. 중국에 한번 나가면요. 한국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한국으로 다시. 왜냐면은 세니까 단가가. 예. 대우도 틀리고. 그러니까. 외국인이니까요, 거기서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미술을 아예 접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해요. 40대예요, 40대. 제가 40대 초반인데, 이제 뭐 20년 정도 후면은, 이제 60대가 되잖아요, 60대. 60대가 되면은, 글쎄요. 이거보다 좋은 동기부여.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저거예요. 노후. 그러니까 젊었을 때 놀고 뭐 그거 다 좋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 되게 아름답지 못한 말 중에 하나지만 제가 미술하는 거에 상당수는 어 그냥 좀 조용히 살고 싶어서요. 조용히. 그러니까 저는 진짜 한국에 그 일어나는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너무 싫어요. 그걸 못 참겠어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조용히 조금씩 밥이라도 먹고 살려고 미술 조금씩 하고 그러면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것들이 생겨나요, 피규어. 예, 그냥 이런 것들은 제가 얘기한 거는 취미로 조금씩 깔짝깔짝 만들면서도 충분히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외로워지고 그리고 자기를 위로해 줄 만한 어떠한 곳에 돈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 직장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강아지를 조금 혼자서 키울 수는 없으니까 얼마 전에 이제 조카네 집에 이제 강아지를 사왔는데 하얀색 조그만 강아지 주먹보다 조금 크던데 뭐라 그러지? 저도 어렸을 때 키워봤고 개를 막 끌어안고 자고 막 뽀뽀하고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저는 그렇게 오반하지 않지만 그 개를 보고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 가족이구나. 걔가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만 날 좀 아파요. 아파가지고 새끼인데 이제 적응이 안 돼서 이제 좀 아픈데 그래도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졸다가 또 앞에 있으니까 쳐다보고 야, 임마 뭘 보냐 임마 빨리 자라 임마 내가 이렇게 하면 말귀를 알아듣겠어요 걔가 눈을 이렇게 다시 감고 그런데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마치 사랑에 빠지듯이 걔에 대한 어떤 감동이 가슴속에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이걸 열심히 해서 훨씬 더 프리한 삶을, 그러니까 그 강아지를 돌보기 위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 프리한 삶을 그러니까 모든 저한테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동기부여를 많이 해요. 그래야지 내가 미술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피규어를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보여드린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만들고 어떠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 만한 걸 만들어내지 않겠냐고요. 물론 거기에 대다수는 돈이라는 목적이 있지만은요. 그거 외에 또 뭐가 있냐면요. 기분 좋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구독자 한 명 늘어나도 기분 좋은 것처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니요. 다시 정정할게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끌어모아요. 강아지를 위해서라든가 어머니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저를 하죠. 한때는 정말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여자를 위해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제가 졸라 잘 그린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라는 그 얘기를 했듯이 계속해서 저는 그렇게 해요. 요새는 강아지가 저한테 핫 이슈예요. 강아지를 한 마리를 가지고 싶어요. 강아지를 한 마리를 가져서 아주 행복한 세상에서 가장은 아니겠지만은, 그 니체 사상에 입각한, 니체한테 배운 그런 관점에서의 강아지에게 좋은 주인이란 말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가족이 돼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점점.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직업이 훨씬 더 프리해지는 상황이 되면 강아지를 가족으로 맞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강아지를 맞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하고 이걸 더 잘 만들 거란 말이에요. 되게 기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잘 만들고 돈 벌고 강아지도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고. 얘기가 좀 이상해졌나?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직관력에 대한 걸로 얘기했는데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그렇게 정확한 기계 수치적으로 발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대충 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것인지,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이런 학습, 그러니까 미술을 더 잘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듣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건 저렇건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대로 거기에서 해답을 찾으시면 되고, 글쎄, 커리큘럼? 한번 책 같은 거 보고 미술 실습서 같은 거 보면서 어떻게 할까라는 것에 대한 그 마인드맵을 설정하는 행위?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주 할게요. 조금 더 자주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6년 5월 8일이었고요. 오전 새벽 2시예요. 이거를 올리면 알람이 나가서 띵동 소리 나서 잠이 깨실까봐 그동안 새벽에 안 올렸는데 오늘은 올리고 잘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